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났는데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여기 역대급이죠. 얼마나 올랐어요? 70%나 오른 지역이 있더라. 어디예요? 세종입니다. 전국 19% 인상할 때 세종은 70.68% 공시가격이 오르더라. 장난 아니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2배 뛴 아파트들도 나오더라, 공시가격이. 그래서 보면은 가재마을 4단지라든가 범지기마을 10단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1억 9,400에서 3억 8천으로, 그 다음에 2억 5,400에서 4억 5,700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시가격이 2배로 뛰게 되면은 무난하죠. 이 정도는 재산세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이 10억으로 뛰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종부세 부담이 아니다가 종부세 부담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폭탄, 납부자 70배 급증. 세종은 좀 종부세 납부자들 많이 늘어야 됩니다. 왜? 타 지역에 비해서 세종은 뭐가 많아요? 공무원 특공 혜택을 줬죠. 왜 혜택 줬어요? 정부 기관이 서울이나 혹은 과천에서 분산하기 위해서 세종으로 기관을 내려보냈죠. 그러면서 너네 멀리 가게 됐으니까 여기 내가 거주할 수 있게 해줄게. 아파트 특별 공급 받아. 너네한테 우선권을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여기 내 집은 내 집.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한 채는 이런 거 내려오니까 집값 뛸 거니까 투기. 여기 전세 놓고 가격 띄우고 있고 본인은 서울집 안 팔고 출퇴근하고 있었다. 이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총 공무원은 25,406명인데 이 중에서 매매나 전매한 거 합쳐도 5,000명도 안 되죠. 다 가지고 있죠. 82%나. 이들이 내놓지 않으니까 가격이 뛰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은 뭐예요? 저 82%가 다 내려가서 거주하느냐? 내려가서 거주하는 거 얼마 되지도 않고 대부분 다 투기성으로 샀기 때문에 다주택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가격 상승에 타격을 지대로 입을 수밖에 없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벼락거지 만드는 부동산 정책, 세종시가 비트코인이냐 하면서 이런 기사들 내고 있어요. 웃기죠? 벼락거지가 뭐예요 근데? 남들이 엄청나게 돈 버니까 남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벼락거지죠. 근데 70% 폭등한 게 벼락거지 만드는 정책이에요? 너네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 많이 내. 그래? 그럼 우리 엄청 부자 된 거네? 벼락 부자 만드는 정책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 따지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현실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와 세금 뜯으려고 집값 올렸냐? 집값을 시정 논리에 따라서 올랐다면서요. 집값 올라 좋은 건 정부뿐이다. 무주택자는 평생 벼락거지, 유주택자는 세금 몇 천만 원. 해외에서 우리나라만큼 집값이 안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외에는 월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보유세가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세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 이거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금리, 그리고 대출,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다주택을 사더라도 이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이자 내면서 수익 내는 목적이 강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니고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 내놓는 사람들은 솔직히 집 사가지고 남 빌려주고 있어요. 근데 왜 사요? 내가 산 돈보다 싸게 빌려주는데 거기다가 보유세를 세입자가 내느냐? 본인이 내죠. 왜 사요? 이거 시세 차익 보려고. 그러니까 다 집값 올리는 것에만 막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세 제도는 뭐에 취약해요? 보유세에. 왜냐면 이 사람들은 금리가 최근에 저금리다 하니까 금리 떨어지면은 영향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월세 받아서 이자 메꾸고 수익을 내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지. 돈이 없어서, 집을 살 돈이 없어서 걔만큼만 준비해가지고 전세 사서 가격 띄워가지고 팔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월세로 돌리느냐? 보증금 내줄 돈도 없는데 매번 보증금 대위 변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무슨 월세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투기 판치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무원, 특공, 거기다가 외지, 토지, 아파트 매입이 사상 최다다. 물론 이야기 많이 했죠. 명의 분산 가능성 높다는 거죠. 자, 세종에는 뭐가 많아요? 특공이 많다는 것은 이들이 다주택자가 많다는 거죠. 다주택인데 여러 채 살 수 있을 여력은 안 되더라도 2주택 정도는 많을 거죠. 특공 하나 받고 원래 집 하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증여를 했을 수도 있고 양도세 최대한 털면서 명의분산 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사는데 세종에 집을 해놨다. 명의분산을 세종 거를 해요. 배우자든 자녀든 간에 명의분산을 하게 되면은 주소는 서울로 잡히니까 당연히 외지인 매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토지 매입, 이번에 LH 사태 플러스 지금 걸리고 있는 것들 뭐예요? 공무원들. 이런 인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정보 받아서 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8개월 새 6억 올랐대요. 아 6억 올랐는데 공시가 70% 오른 게 뭐가 어때서 6억 올랐다고 하니까 6억 올린 건데요. 그리고 원시세는 이 정도인데 뭐라 그래요? 6억 올랐다 해놓고서 항상 오른 거 보면은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매물이 이 가격이었는데 매물이 이 가격으로 올랐으니까 6억 오른 거다. 저기 빌라 같은 거 한 3억 주고 산 다음에 10억에 내놓으세요. 그러면 7억 오른 겁니다. 뭐예요? 실거래가가 그렇게 올랐으면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호가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올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라다 구라. 그러니까 맨날 기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올랐으니까 공시가격 충분히 오를 자격이 되죠. 매매가격 지수 작년에 이렇게 한 6월 거래 때 한번 쭉 뛰어났으니까 그 뒤에 상승폭은 조금은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공시가 폭탄 맞았으니까. 자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아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오르다가 멈췄죠. 그러니까 1월 이후 거래 없죠. 자 2월에 거래됐는데 떨어졌죠. 자 보면 어때요? 쭉 오르다가 1월 이후 거래 없죠. 여기 2월에 거래 살짝 가격 떨어졌죠. 그리고 2월부터 또 거래 안 나오더라. 그리고 여기도 2월에 1월까지 8억 5천까지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고 거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보면 현황상 오르고 있는 추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파트들 찝어봐도 이렇다. 자 다른 데도 보면 어때요? 오르다가 12억 6천 찍었다가 1월에 11억 8천까지 떨어지고 거래 안 되고 10억 4천 7백 찍었다가 조금 떨어지고 거래 안 되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거래 안 되고 2월에 좀 떨어지는 추세죠. 그런데 왜 계속 저게 오르게 나타나느냐? 한 달 전 거래 신고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영이 조금 늦은 거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하락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폭탄까지 맞아버렸다. 그러니까 조만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거죠. 매물도 보면 어때요? 한번 쭉 빼고 나서 매매, 전세, 월세 다 슬슬 늘어나고 있죠. 보면 어때요? 한 달 전 한 2월 25일이랑 비교해보면 매매 한 300건가량 늘었죠. 전세 200건가량 늘었죠. 월세도 소폭 늘었다. 그런데 맨날 뭐 버틴다더니 세입자들한테 정가해서 세입자들한테 돌아간다느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 공무원 특별공급 이야기 많았죠.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분양 물량이 절반으로 많아도 너무 많다. 이만큼 다주택자들이 많았다. 이런 폐해가 드러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전에는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요? 계속 오르는데요. 아 공무원들이 많이 사가서 그래요. 실수요들이 못 사가게 얘기를 했는데 뭐 뇌피셜로 이야기하냐, 뭐 공무원 특별공급 얼마나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전부터 계속 세종의 문제는 공무원 특별공급이 많이 가져갔고 이들이 헤쳐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LH 터지면서 특별공급만 들어왔어요. 세종시 땅도 많이 사셨죠. 많이들 사셨습니다. 어디 샀어요? 국가 스마트 산단 땅. 그래서 벌집 조립식 주택 만들어 놓고 컨테이너 거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 많이 챙기려고. 이런 것들 다 뭐 해야 돼요? 몰수해야죠. 몰수. 저번에 제가 환수라고 이야기하니까 환수해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그때 환수는 뭐다? 땅을 뺏어버려라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야지 저기도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해지더라. 3기 신도시든 뭐든 공무원들 LH든 뭐든 뺏어버려라. 그거 법안 지져보면 있어요. 가능한 법안이. 이번에 새로 안 내더라도 있다. 잘 적용하면 되니까 환수해버려라. 농지사 놓고 존보 다 뭐예요? 토지 투기. 이들 다 누구예요? 아까 고위공직자, 공무원 등 이런 것들 지금 비리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세종에 엄청난 비리가 있었고 그걸 보면 뭐가 나와요? 아파트든 토지든 투기 세력이 많이 샀다. 실수요 위주의 시장인데요. 지금은 실수요 위주의 시장인데요. 자꾸 지금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라고 난리치는 인간들이 있는데 지금이야 그렇다. 그런데 지금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니까 과거에 샀던 투기 수요들이 사라지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다 말해놓고서 실수요한테 막타 떠넘기고 폭탄 떠넘기고 빠지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투기 수요들이 지금 망하도록 못사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실수요 위주 시장인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실수요들이 받아주면 안 된다고요. 투기 수요들이 차익 남기고 좀 있으면 손절 나올 텐데 그때 최대한 차익 남길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투기 수요들이 안 사고 있는데 못 사죠. 안 사긴 뭘 안 사요. 못 사는 거지. 자 공공임대도 투기 들어갔죠. 이런 것들 진짜 조기 분양 전환 시세 차익 노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잡아내서 쫓아내고 싸게 분양해요. 깜깜이 분양 공고 나왔다는 건 뒤가 구린 거고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잡아내면 문제가 커질 것이다. 자 결론 뭐예요? 세종은 땅, 아파트 분양, 공공임대까지 투기의 온상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공시가격 철퇴 제대로 맞았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미 아파트 개별로는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까지 안 판다 뭐 이야기하지만 투기가 많았기 때문에 손절이 빠르다. 안 될 것 같으면 손절하려고 한다. 내 집 마련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든 살고 있으면은 요거 하고 전세도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틸 테지만 투기꾼들은 떨어지겠다 싶으면 손절해요. 특히 공무원들 예전에 투기꾼들 4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이 황금성 있을 때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되겠죠.